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열이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어지시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목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열감, 거울을 보면 귀부터 볼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덥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나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년기 증상입니다. 근데 잠깐, 생리는 아직 정상이에요. 주기도 안 변했거든요. 근데 갱년기라고요?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수치도 정상 범위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달아오를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부터 빨개집니다. 발표할 때, 면접 볼 때,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요. 긴장하면 얼굴이 먼저 반응해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빨개질까봐 더 긴장되시나요? 빨개지는 게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고 계시질 않나요? 이게 갱년기인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피부가 약한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헷갈리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얼굴은 붉어지는 건 같은데 원인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안면 홍조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의 안면 홍조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갑시다. 얼굴이 붉어진다고 병원에 가면 피부 질환부터 봅니다. 혈액검사, 갑상선, 심하면 CT까지 찍어요. 근데 결과가 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게 되세요. 검사상 특이 소견 없습니다. 환자분은 그럼 혼란스럽죠. 그러면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지? 걱정하시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이 났다기보다 몸의 조절 기능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에어컨을 생각해 보실게요. 정상적인 에어컨은 26도가 넘어가야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센서가 작동이 잘못되면 22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과열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찬바람을 내보내요. 우리 몸의 홍조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체온 조절 센서의 기준선이 낮아져서 별거가 아닌 자극에도 혈관이 확 넓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겁니다. CT 같은 검사에 안 잡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품이 망가진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온도 설정 값이 바뀐 거니까요. 엑스레이로 우리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찾을 수는 없겠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증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가 생겼을 뿐인 거예요. 이제 핵심입니다. 같은 안면 홍조인데 원인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질환이 있어요. 첫 번째, 갱년기 안면 홍조입니다. 갱년기 안면 홍조의 정체는 간단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뇌 안에 체온 조절 센터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체온이 조금 올라도 괜찮아 하고 넘겼는데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조금만 올라도 과열이다, 열을 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열을 빼기 위해서 혈관이 확 넓어지고 땀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면 홍조, 무조건 갱년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30대, 40대 초반에도 호르몬은 정상인데 홍조가 지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갱년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라는 말도 많이 들으시죠? 이것도 아닙니다. 안면 홍조의 본질은 피부가 아니라 뇌 안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에요. 피부가 아무리 건강해도 몸의 기능이 바뀌면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성 안면 홍조입니다. 신경성 안면 홍조의 정체는 한마디로 자율신경이 과민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긴장 모드가 너무 쉽게 켜지는 거예요. 발표, 면접,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빨개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으로도 긴장 모드가 작동해서 얼굴 혈관이 확 넓어집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있습니다.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안면 홍조는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의 반응성, 예민성이 높아진 상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줄이면 된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곤 하십니다. 물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센서의 기준선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에어컨 센서가 고장난 상태에서 방 온도를 낮춰봤자 센서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거든요. 자, 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면 홍조의 경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선 갱년기 안면 홍조입니다. 여성분들이 폐경이 다가오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뇌 안의 체온 센터가 까다로워져요. 원래는 체온이 0.4도쯤 변해도 정상이야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0.1도만 올라도 와, 이건 과열이다 라고 경보를 울려버립니다. 경보가 울리면 몸은 즉시 열을 빼려고 혈관을 넓히고 땀을 쏟아내요. 이게 홍조와 식은땀의 정체입니다. 갱년기 홍조의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상체 위주로 주로 나타나게 돼요. 가슴에서 목, 얼굴 순으로 올라옵니다. 밤에 식은땀이 나서 잠옷이 축축하게 젖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정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긴장한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이 점이 신경성 안면 홍조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갱년기 홍조는 발표 중이 아니어도 사람들 앞에 있지 않아도 붉어져요. 체온 조절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성 안면 홍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성 안면 홍조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뇌가 긴장 상황을 감지할 때입니다. 큰 긴장이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의 시선, 회의실에서의 발언 순서가 다가오는 것, 이 정도면 충분히 긴장이 됩니다. 긴장 감지와 동시에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부위의 혈관을 수축하는데 얼굴의 혈관만 넓어진다는 겁니다.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만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 패턴이 신경성 안면 홍조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면접이나 큰 발표에서만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가 학습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은 이퀄 위험이다.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것, 전화 한 통 하는 것, 택시 타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기 불안이에요.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빨갛게 된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또 빨개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생각만으로 이미 신경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붉어지겠죠. 또 붉어지면 역시 빨개졌어 라고 확인하게 되고 다음에는 예기 불안이 더 커집니다.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예요. 이걸 신경학습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회로는 의지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극단적으로 가면 공황장애 증상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신경성 안면 홍조가 공황장애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 안면 홍조를 겪는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더 붉어져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오히려 더 빨개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상하죠? 긴장할 때 붉어지는 건데 긴장이 풀렸는데 왜 더 심해지는 걸까요? 긴장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혈관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여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 교감신경이 빠지면서 혈관도 한꺼번에 넓어지게 됩니다. 고무줄을 잡고 있다가 놓으면 반동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과도하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얼굴이 더 붉어지는 거예요. 갱년기 안면 홍조는 이런 패턴이 없어요. 체온 조절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긴장이든 이완이든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이 차이도 두 홍조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안면 홍조와 같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홍조 환자분들을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증상이 같이 와요. 이 동반 증상의 패턴이 원인을 구분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갱년기형 안면 홍조의 동반 증상부터 볼게요. 갱년기형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집니다. 양이 줄거나 건너뛰는 달이 생겨요. 질 건조감이 나타나는데 이건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붓는 느낌이 들어요. 밤에는 식은땀으로 깨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홍조와 함께 나타나면 갱년기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신경성형 동반 증상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화불량이 같이 옵니다. 긴장하면 위가 뒤틀리고 속이 안 좋아져요. 목과 어깨가 항상 뭉쳐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올리고 이를 악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과호흡 경향이 있고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아니라 늘 깔려있는 막연한 불안감이 동반돼요. 이렇듯 안면 홍조라도 얼굴만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조가 있다면 몸이 반드시 다른 신호도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 패턴을 보면 원인의 방향이 보입니다. 갱년기 안면 홍조이든 신경성 안면 홍조이든지 간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 홍조들을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갱년기 홍조가 만성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호르몬 감소가 계속 진행됩니다. 홍조 때문에 밤마다 깨니까 수면이 망가져요. 수면이 망가지면 자율신경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 홍조가 더 심해지고요. 호르몬 감소, 수면 악화, 자율신경 불안정, 이 셋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경성 홍조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홍조를 한 번 경험하면 불안함이 더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다음에 불안을 느끼는 기준선이 더 낮아져요. 기준선이 낮아지면 더 자주, 더 쉽게 붉어집니다. 처음에는 발표할 때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붉어지게 돼요. 결국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신의 안면 홍조가 갱년기형인지 신경형인지 구분이 좀 되시나요? 본인의 홍조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원인의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얼굴이 잘 붉어지는 거는 절대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민해서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의 과민도가 높아진 것일 뿐입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몸이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 과정에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고장이 아니라 잠시 있는 불안정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서의 기준값이 불안정하게 바뀐 것이지 몸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불안정한 것은 다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치료를 접근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신경성 홍조를 악화시키는 일상 속 습관들, 본인도 모르게 하고 계신 습관이 홍조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갱년기 홍조가 유독 밤에 심해지는 이유, 왜 낮보다 밤이 더 홍조가 심한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조와 공황의 연결 구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